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문제집을 하루에 한 번씩 풀어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울면서 풀어야 했어요. 그동안 제가 풀었던 문제집이 방 하나에 가득 찰 정도로 전 문제 푸는 기계 같았어요. 오, 대단하다. 마침내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가면 엄마가 말하는 잘했다 한마디에 어린 나이였지만 힘든 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일기 쓰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에 들 때까지 일기를 써야 했는데 일기를요? 오, 일기를? 엄마는 제 옆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또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어머.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엄마가 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젠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만 변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컸는데도.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의 신상 파악이나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들의 학벌, 연봉을 꼬치꼬치 캐물어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1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 너무 중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남편은 아이를 원하고 지금도 낳자고 하지만 전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한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것 같아서요. 남편과 아이 모두 저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두려워요. 이런 저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이분은 엄마를 좋아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모가 싫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사연의 어머니는 좀 어떤 엄마인 것 같으세요? 어떤 부모일까요? 무서운 엄마. 무서운 통제. 엄마. 통제해야지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네. 역시 그쪽 1년 하시네. 통제를 한다. 거의 반 전문가신 것 같아요. 뭐 저희 업계에서는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 어떻게 어디를 개그게. 네. 컨트롤. 네. 엄마가 딸을 이렇게 독립적인 딸로 인정을 안 하시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소유물로 하고. 생각하는 네. 엄마들이 그 일기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일기야말로 그것도 무서웠어요. 자기가 일기는 내 일기를 쓰는 맞아요. 건데 엄마의 일기를 적어야 되는. 이 어머니는 분명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신화라는 거는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실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네. 안정된 자리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부모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이거는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 행복의 기준인 거죠. 이분은 이 부모, 엄마 밑에서 클 때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런 친구들 있었는데 좀 늦바람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진짜 늦게까지 막 갑자기 옛날에 해야 되는 건데 마흔이 넘었는데 갑자기 막 늦은 시간까지 막 술을 먹고 막 남자를 만나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가 항상 그 통제를 해서 늦바람. 너무 늦바람 드는 친구도 꽤 있었어요. 사연 속에 아까 잠깐 뒷부분에 나왔잖아요. 정상적인 행복을 이렇게 꿈꿀 수 없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그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히니까 이 어머니는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아마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켰을 겁니다. 네, 졸면 깨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키우는데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한편 고맙고 한편 엄마가 어떨 땐 너무 힘들고 싫어요. 왜? 이 엄마는 과도하게 통제를 하는 부모입니다. 왜 그런 적당한 통제는 필요합니다만 과도한 통제는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통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어머니는 침습적인 엄마입니다. 마치 화선지에 물이 쫙 스며들듯이 본인의 영향력을 쫙 끼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부모란 학술적 용어로는 good enough, holding environment를 제공하는 parent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good enough, holding environment. 이 아이가 나랑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아이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부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이 딸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에 따른 마음과 이거에 대한 나의 삶에 끼친 영향 이것을 잘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극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정말 진짜. 아니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데 무슨 그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고 뭐를 맞아. 이렇게 말을 해? 맞아. 그럼 뭐 저기 오은영 박사는 맨날 나와가지고 부모가 준 상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신도 부모 없으면 못 태어났어요. 부모가 다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뭐 좀 안답시고 나와 있는 건데 맨날 무슨 부모 상처를 얘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부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 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없나?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면 또는 내가 이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면 내가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이 어려워하는 면에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역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송강호 씨가 그 영조로 나오고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온 영화 사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사도 네. 봤습니다. 긴 말 하지 말자. 자결하라. 네, 이 사도세자에 대한 영화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부모 자녀 관계를 다룬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요. 네, 이 사도를 보면 아마 영조도 아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가 바라는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왕권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주 유능하고 그런 아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 아주 어린 사도가 본인의 스승이 낸 문제를 쫙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중에 한 줄을 빠뜨립니다. 여기에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그맣게 말하면 크게 말하라고 하고 큰 소리를 내면 너 내 자리에 넘보냐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마치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이가 울면 바보처럼 왜 울어? 그래서 안 울고 이렇게 하면 얘 봐라 눈을 떼꾸시네 이렇게 나온다든가.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진짜 아이 입장에서. 또 부모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불안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우리 맨날 금쪽에서 말하는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촉각이 예민해져 극도로 이 감각이 예민해져서 의대증이라는 한 종류의 병명이 아마 있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의대증, 사도세자의 의대증 이렇게 해서 다른 옥가수 오늘 아침 새로 만든 용품이 옵니다. 임금을 만나러 가려면 옷을 입어야 맞아, 되는데 이걸 20벌, 30벌을 입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물리고 다시 입고 했던 이분이 이제 극도로 불안이 심해져서 공포스럽게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해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현실 검증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인들을 해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에 딱 들어가 있고 어머. 관에 딱 들어가 있고 어머.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세자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좀 이상해진 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됐었던 이 사도를 생각해 보면 이분이 너무 가엾죠. 너무 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조는 사도가 뒤주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을 꺼내서 비가 오는데 안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낳고 내가 얼마나 기뻐서 너를 낳은 이 기쁨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영조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조만의 사랑의 방식이 사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마 영조대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거를 과연 느꼈을까? 의문이죠.